시험을 치르기 전 정말 마지막 필터 실내건축 기능사 필기 2022년 CBT 기출 보고 문제 중에서 이제 다 해보니까 11번만 한번 읽어보고 밑에서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고, 지금 자야 하는데 못 자고 있어가지고 계속 해롱거리고 있네. VMD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VP, 2번 PP, 3번 IP, 4번 POP. 답은 4번 POP. VMD는 상품 정책과 다양한 상품 전략, 타깃으로 하는 최적인 상품 편집을 외장에서의 시각적 제안과 연동시키는 실천 활동을 말한다. 비주얼 프리젠테이션 VP, 판매 시점 프리젠테이션 PP, 품목 프리젠테이션 IP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번이 구매 시점 광고 POP는 고객의 구매 시점에 행해지는 광고를 말하는데, 판매원을 대신하여 상품 정보, 브랜드명, 가격, 용도, 소재, 규격, 사용법, 관리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편리한 쇼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도 거는 21번만 외우고 가자. 그 다음에 2021년 CBT 기출보건 문제 중에서는 37번. 조도의 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면의 단위 면적에서 발산하는 광속, 2번 면의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광속, 3번 복사로서 전파하는 에너지의 시간적 비율, 4번 점광원으로부터의 단위 입체각탕의 발산 광속. 이것은 37번에는 답이 2번 면의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광속이다. 조도는 단위 평면 위에 입사하는 빛의 양 광속이다.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나타낸다. 단위는 룩스이다. LX이다. 그 다음에 40번. 콘크리트 중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한다. 3. 단위 수량을 최소화한다. 4번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한다. 40번의 답은 1번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 인데, 이게 틀렸대. 중성화, 탄산화,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시멘트 경화체 내의 수산화 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화되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중성화 방지 대책,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하고 시공 시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한다. 단위 수량을 작게 하고 피복 두께를 증대하여 밀실하게 시공한다. 나머지는 그러는데, 이제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가 1번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가 답이 아니다. 나머지 3개를 외워두면 되겠네. 그 다음에 50번. 콘크리트용 혼화제인 AE제의 사용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블리딩이 감소한다. 2번 시공 연도가 좋아진다. 3번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개선된다. 4번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 시멘트 비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 50번의 답은 4번. 콘크리트용 혼화제인 AE제의 사용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 시멘트 비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 근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 AE제 사용으로 공기량이 증가하면 빈
공극이 발생되므로 압축 강도는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50번에 답이 4번인데 4번이 문제가 아니고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시멘트 B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A 재사용으로 공기량이 증가하면 빈 공간, 공극이 발생되므로 압축 강도는 감소한다 이다. 그 다음에 52번 건축 부재를 양 끝단에서 잡아당길 때 재축 방향으로 발생되는 주요 응력은 이것은 1번 인장 응력, 2번 압축 응력, 3번 전단 응력, 4번 휨 모멘트. 근데 이것의 답은 1번 인장 응력이다. 인장 응력이란 부재의 양 끝단에서 잡아당길 때 재축 방향으로 물체가 늘어나도록 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55번 다음 중 목 구조의 구조 부위와 이음 방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석갈의 이음은 빗 이음, 2번 걸레바지는 턱솔 이음, 3번 난간 두겁대는 은장 이음, 4번 기둥의 이음은 엇거리 산지 이음. 55번 엇거리 산지 이음이라는 것은 장부와 장부 간에 산지를 끼워 마무리하는 이음이다. 주로 토대, 처마돌이 등 가로제의 이음에 적용된다. 엇거리 산지 이음은 산지는 나무못인데 나무못에 의해 수평력에도 저항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둥의 이음은 엇거리 산지 이음이 틀리다. 엇거리 산지 이음은 Presentation. 보자.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엇거리 사지음은 이미지가 뭐냐? 엇거리 산지이음은 맞장부 이음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장부와 장부 간에 산지를 끼워 마무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엇거리 산지 이음은 맞장부와 다르게 산지에 의해 수평력에도 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르다. 기둥이나 수평제, 마감재 등의 이음에 많이 사용되는데 매우 특이하게도 선엄사 대웅전의 창방 이음이 엇거리 산지 이음으로 되어 있다. 어디 볼까? 주식회사 한울한옥 여기에서는 생명가움 님의 블로그에 이미지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엇거리 산지 이음은 하나의 재, 목재처럼 자재, 재를
다른 채와 빗나가게 내리 맞추어 있는 방법. 대개 옆에서 산지못을 박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동영상도 있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니까 좀 알겠는데, 다음 중 목 구조 부위와 이음 방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석가래 이음 빛 이음, 2번 걸레바지 턱술 이음, 3번 난간 두겁대 은장 이음, 4번 기둥의 이음 엇거리 산지 이음. 엇거리 산지 이음. 엇거리 산지 이음이라는 것은 장부와 장부 간에 산지를 끼워 마무리하는 이음이다. 주로 토대, 처마도리 등 가로제의 이음에 적용된다. 엇거리 산지 이음은 산지, 나무못에 의해 수평력에도 저항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거는 이것만 하고 이제 또 그 앞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2020년 기출보건문제 12대 기출보건문제 중에서는 14번. 다음 중 조명기구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과 같이 강조되거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 조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펜던트, 2번 브라켓, 3번 글레어, 4번 샹들리에. 답은 3번 글레어인데, 장식 조명에는 펜던트, 브라켓, 샹들리에 등이 있다. 글레어는 현휘, 눈부심, 글레어. 어둠에 적응된 상태에서 밝은 광선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눈의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 상태이다. 조명에서 광원의 방향에 따라서는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30번. 폴리스티렌 수지의 일반적 용도로 알맞은 것은 1번 단열재, 2번 대용유리, 3번 섬유제품, 4번 방수시트. 답은 1번 단열재. 폴리스티렌 수지는 주로 발포하여 단열재로 사용된다. 수지라는 것은 이게 맞나? 수지는 알맹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 폴리스티렌은 스타이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무색 투명한 합성 수지. 열에 의하여 가소성을 가지며 전기 절연성과 내 약품성이 뛰어나다. 고주파 절연 재료, 이온 교환 수지, 장난감, 전기 기구, 화학기구, 장신구 따위에 쓴다. 그리고 폴리스티렌 수지는 화학 촉매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나 스티렌을 가열하면서 중합시켜 만드는 합성 수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며 콘크리트 도료, 조각용 거푸집, 피복 재료로 사용된다. 그러면 자, 좀 옮기고 동합이나 이미지로 좀 보자.
지식백과에는 폴리스티렌 수지, 이거는 폴리스타이렌 수지라고 하는데 석유화학계 열 가소성 수지의 한 종류, 무색 투명하여 선명한 착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성형 가공이 쉬우며 대량 생산에 적합한 열 가소성 수지의 일종. 그러면 여기서 뭘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좀 보자. 나무위키에서는 폴리스티렌. 순수 폴리스티렌은 ABS 수지에 비해 성형성이 좋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하얗게 마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티로폼만큼은 아니지만 폴리스티렌도 내 용재성이 좋지 않다. 주로 텔레비전, 프린터와 같은 대형 흑색 전자제품에 쓰이며 휴대용 장치의 경우 리모컨이나 탁상용 오디오, 일부 싸구려 포터블 라디오나 포터블이라고 하기에 어딨냐. 는 애매한 대형 라디오에 쓰인다. 참고로 스카치 테이프 거치대, 일회용 식기, 요구르트 용기나 계량용 컵 등에도 많이 쓰인다. 가소성이 뭐냐? 전자를 탄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소성 혹은 소성이라고 부른다. 가소성, 소성. 탄성은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이 제거되면 물체를 원래 형상으로 복원시키려는 성질인 반면 소성은 외부 자극이 제거되어도 변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소성이 그렇다고 했지. 화학백과, 지식백과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가소성은 성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구적 변형을 의미하는 물질의 특성이다. 생명체에서 가소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성. 위력에 의해 변한 물체가 위력이 없어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한다. 위력에 의해 형태가 변한 물체가 위력이 없어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말하며 탄성 한계를 넘는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난다. 물기가 있는 찰흙에 외부에 힘을 가하여 여러 형태로 변형시킨 뒤 더 이상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점토는 변형된 그대로 모양을 유지한다. 이게 가소성이라는 거다. 그러면 폴리스티렌 수지 몇 번이라고 했지? 30번 폴리스티렌 수지의 일반적 용도로 알맞은 것은 1번 단열재, 2번 대용유리, 3번 섬유제품, 4번 방수시트인데 답은 1번 단열재. 폴리스티렌 수지는 주로 발포하여 단열재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57번 트러스를 종횡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한 구조로서 형광이나 강관을 사용하여 넓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1번 막구조, 2번 스페이스 프레임, 3번 절판 구조, 4번 돔 구조. 이것은 스페이스 프레임, 입체 트러스이다. 2번 스페이스 프레임.
소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입체 트러스로 한 뼈대이다. 전체로서 평판형 또는 곡판형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보통 소재를 삼각형의 집합 형식으로 짜서 입체 트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입체 트러스,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하니까 입체 트러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 프레임이 뭐냐? 스페이스 프레임. 강판이나 파이프를 용접하여 골격을 구성한 프레임이다. 1960년대의 포뮬러카에 많이 쓰였는데 가벼우면서 강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아 대량 생산 형식의 차에서는 쓸 수 없다. 스페이스 괄호 트러스형 괄호 닫고 프레임 트러스형 프레임 입체 프레임 스페이스 프레임 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탱 구조물과 함께 형성된 관 모양의 메탈 바로 구성된 자동차의 차대 모노코크와 비교. 이거를 그러면 이미지를 좀 봅시다. 지식인 프레임 토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보니까 스페이스 프레임에 대한 사진들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그 아래에 그 주차장 같은 거 해놨는데 이게 스페이스 프레임이구나. 뭔지 알겠어. 57번 트러스를 종횡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한 구조로서 형광이나 강관을 사용하여 넓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1번 막구조, 2번 스페이스 프레임, 3번 절판 구조, 4번 돔 구조. 답은 2번 스페이스 프레임. 이거는 입체 트러스. 소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입체 트러스로 한 뼈대이다. 전체로서 평판형 또는 곡판형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보통 소재를 삼각형의 집합 형식으로 짜서 입체 트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 이미지를 기억하면 좋으니까 이것은 바로 블로그에다 공유를 해버리면 끝.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19년 쪽은 좀 봐둬야 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새로 영상을 짜버리자. 마지막 60번 문제를
빼놓고 넘어가려고 했네. 아 진짜 눈이 너무 뻑뻑하고 이제 진짜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자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내일 시험장에서는 지금의 이 짧은 시간들조차도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참고 해봅시다. 60번 다음 중 철골 구조에서 플레이트 보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1번 커버 플레이트, 2번 외부 플레이트, 3번 스티프너, 4번 베이스 플레이트. 답은 4번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주각을 구성하는 부재이다. 근데 이렇게 문제만 외우면 죽었다 깨나도 나는 외우지 못해. 그러니까 철골 구조에서 플레이트보는 뭐냐? 보자. 이렇게 안 되면 또 토목 용어 사전에 보면 플레이트 보는 진짜 잘 안 보여. 하루 종일 봤다. 외부재의 강판을 사용하여 단면을 I형으로 조립한 보. 외부재의 강판을 사용하여 단면을 I형으로 조립한 보. 하중이나 스팬의 대소에 따라 단면을 자유롭게 증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 높이는 스팬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이다. 보 높이가 플랜지 폭에 비해 크게 좌굴 하기 쉬우므로 스티프너로 보강한다.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2023년 1월 28일 지금은 오전 7시 15분 9시 반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한 45분 정도만 조금 더 해보고 이제 준비하고 가야겠다. 이제 2019년 CBT 기출보건 문제 중에서 이제 14개 이것을 좀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이제 찍은 부분이라 해봅시다. 2019년 거.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까 훨씬 낫네. 뭐 눈도 그렇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지만 한번 해보자. 2019년 CBT 기출 보건 문제 24번에 콘크리트 혼화재 중 고성능 A 감수재의 사용 목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 단위 수량 대폭 감소 2.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3.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4번 고강도 콘크리트 슬럼프 로스 방지. 24번의 답은 3번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AE제는 공기 연행제로서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 촉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공기 연행제의 뜻은 뭐냐?
공기 연행제라는 것은 air and train. and training 의 약어. 콘크리트 속에 무수한 미세 기포를 포함시켜 콘크리트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한 혼합제를 말한다. 공기 연행제라고도 한다. 토목 용어 사전에 AE제에 대해서 나왔네. 시공 독서님은 블로그를 보니까 AE제는 공기 연행제라고 하는데 Air Agent and Training Agent. 자, 그러면 에이전트의 뜻은 뭐냐? Agent. 에이전트는 대리인, 중개상.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내에 독립된 미세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기포가 동결 융해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공하는 주요 혼화제이다. 정의 AE제는 독립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콘크리트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동결 융해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혼화제이다. AE제에 의해 생성되는 0.025에서 0.25mm의 지름을 가진 기포를 엔트레인드 에어라고 하고, 이러한 기포를 4에서 6% 정도 증가할 경우 시공 연도에 도움이 된다. AE제의 특징은 뭐냐면 워커빌리티의 향상.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으셨네. 기포가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는데 그러면 또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제 워커빌리티는 뭐냐? 콘크리트를 혼합한 다음 운반해서 다져넣을 때까지 시공성은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성질, 즉 콘크리트 시공성을 말하는데, 시공성은 좋고 나쁨은 작업 후 용이한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로 나타난다. 워커빌리티가 좋은 콘크리트는 작업성이 좋고 분리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두산백과 투피디아. 워커빌리티. 아직 굳지 않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작업성의 난이도, 목적 공사 또는 부위마다 유동성, 비분리성 등이 관련한다. 통상은 슬럼프 시험, 블리딩 시험 등으로 판정한다. 혼합제, 기상조건, 펌프 양정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백과 토목용어 사전에서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자.
그리고 2번 동결 융해 저항성 증대, 3번 재료 분리 방지, 4번 수밀성 증대, 5번 알칼리 골재 반응 AAR 감소, 6번 블리딩 현장 감소, 7번 단위 수량 감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블로그로 공유를 해놓고 좀 그렇게 아는 거지 뭐. 여기까지만. 찾아보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다시 한번. 24번 콘크리트용 혼화재 중 고성능 AE 감수제의 사용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단위 수량 대폭 감소, 2번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3번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4번 고강도 콘크리트 슬럼프 로스 방지. 답은 3번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AE제는 공기 연행제로서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 촉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6번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지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은 무엇인가? 1. 플라스티시티, 2번 콘시스턴시, 3번 워커빌리티, 4번 펌퍼빌리티. 답은 26번의 답은 1번 플라스티시티. 이것은 성형성,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지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이다. 이것은 그냥 플라스티시티. 이제 책에는 문제는 플라스티시티로 나오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플라스틱 시트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모르고 이제 이건 제한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지식인의 콘크리트 워커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의 차이점. 어차피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조경시험을 위해 콘크리트 성질을 공부하는 중인데 워커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의 차이점이 뭔가요? 토목공학에서. 그러니까 토목 지식인인가? 워커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모래성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재료 1. 건조한 고운 모래. 재료 2. 물기가 가득한 질퍽한 모래. 워커빌리티는 작업성. 건조한 고운 모래가 질퍽한 모래보다 작업성이 좋다. 건조한 고운 모래가 질퍽한 모래보다 워커빌리티가 좋다. 유연하게 잘 움직인다. 플라스티시티는 작업 마무리 정도. 모래성을 모양내야 하는데 건조한 고운 모래보다 질퍽한 모래가 더 모양내기가 쉽다. 잘 안 무너진다. 건조한 고운 모래보다 질퍽한 모래가 플라스티시티가 좋다. 모양을 내야 된다. 26번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지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은 무엇인가? 1번 플라스티시티, 2번 콘시스턴시,
3번 워커빌리티, 4번 펌퍼빌리티.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주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이다. 2번은 워커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 단어 설명까지 쉽게 잘 해놓으셨네. 이 문제는 이렇게 외우고 간다. 그 다음 27번 강제의 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풀림은 강을 연화하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2번 뜨임질은 정도를 감소시키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며 연성과 인성을 크게 하기 위해 실시한다. 3번 불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로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27번의 답은 3번이라는데 이제 해설에는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다. 이게 왜 틀렸냐고 하냐면 문제 3번에서는 불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이제 이 부분이 틀리네. 로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내부에서 라고 하는데 해설에는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다. 그 높은 온도로 가열한 강을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서 천천히 냉각하는 것은 풀림이다. 불림이 아니고 풀림이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다. 4번 담금질은 고온으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 동안 유지한 후에 냉수, 온수 또는 기름에 담가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그래서 3번이다. 불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로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강을 용광로 속에서 천천히 냉각하는 것은 풀림이다. 불림이 아니고 풀림이다. 이제 알겠네. 그 다음 29번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페놀 수지, 2 아크릴 수지, 3번 실리콘 수지, 4번 멜라민 수지인데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아크릴 수지.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으며 유리보다 가벼워 실내, 천장, 조명의 커버로 많이 사용된다. 아크릴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고 열 가수성 수지에 속한다. 어차피 10분은 더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거는 이렇게만 알아볼까.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수성 수지의 차이점 이렇게 알아보는데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열 경화성 수지가 가열되면 강화되지만 초기 성형 후에는 재성형되거나 가열될 수 없는 재료인 반면 열 가수성 플라스틱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가열, 재성형 및 냉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웁시다.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수성 수지의 차이점.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열 경화성 수지가 가열되면 강화되지만 초기 성형 후에는 재성형되거나
가열될 수 없는 재료인 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가열, 재성형 및 냉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페놀 수지, 2번 아크릴 수지, 3번 실리콘 수지, 4번 멜라민 수지. 그런데 아크릴 수지는 2번 아크릴 수지는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으며 유리보다 가벼워 실내 천장 조명의 커버로 많이 사용된다. 아크릴 수지는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한다. 30번 단열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다공질 재료가 많다.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3번 단열 재료 대부분은 흡음성도 우수하다. 4번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30번의 답은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단열재는 다공질 재료가 많아 역학적인 강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등 역학적인 강도가 크지 않다. 그래서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이제 모든 문제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가자. 열 전도율이 낮다 라는 뜻은 뭐냐? 나무 위키에서 열 전도율 그래. 공기는 목재보다도 열 전도율이 낮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진공보온병이다. 공기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분자 밀도가 낮아 열을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 밀폐된 공간에.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열 전도보다는 바람 등에 의해 공기 자체가 바뀌어 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 ATA G559님 블로그를 보면 다사랑님 블로그 열 전도율 괄호 열 전도도가 낮으면과 높다면 차이가 뭐냐? 그럼 좀 읽어보고 가자. 열 전도율, 열 전도도, 열 전도율이 낮으면 높다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그 소재에서 열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열 전도율은 열 전도도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쉽게 데워지지 않고 잘 식지 않는 재료가 이 전도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열 전도율이 높다는 것은 열이 전달되기 쉽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과 같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세요. 열 전도율이 낮으면 타기 쉬운가요? 열 전도율이 높으면 불이 잘 타지 않나요? 그러면 열 전도도가 낮으면 발화되기 더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 전도도가 낮으면 불에 더 타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탔지.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그 소재에서 열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에 더 타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함은 무언가의 열원에 의한 가열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열 전도율이 높으면 열이 방열되어 물체의 온도는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열 전도율이 낮은 재료라면 열이 계속 주어지면 열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기 쉬워 발화로
이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이동하기 쉽고 잘 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질의 인화점, 발화점의 차이나 열이 어느 정도 세기로 가해졌는가도 물질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 전도율만으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 전도율은 그리스 문자인 K, 카파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지나 고무는 열 전도율이 낮은 소재일까요?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수지나 고무, 이제 고무는 수지 일종인데 단열, 고무 등의 단열, 차열제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수지나 고무의 열 전도도는 낮아 열을 전달하기 어렵지만 그 수치는 재질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열 전도율의 의미와 낮은 재료의 대표적인 수지, 고무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열 전도율이 낮다는 의미와 연소성과의 관계, 수지나 고무는 열 전도도가 낮은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빨간 글씨로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 데워지지 않고 잘 식지 않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놔도 잘 설명해 놓으셨네. 그렇기 때문에 열이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타기 쉬운 재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은 재질로는 수지나 고무 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30번 단열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다공질 재료가 많다.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3번 단열 재료의 대부분은 흡음성도 우수하다. 4번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다 맞고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가 틀린 건데 단열재는 다공질 재료가 많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등의 역학적인 강도가 크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알겠음. 이 문제, 다음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음 석재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리석, 2번 화강암, 3번 안산암, 4번 부석. 31번의 답은 대리석. 화성암,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 응과에 형성된다. 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현무암, 부석 등이 속한다. 대리석은 변성암에 속한다. 대리석은 변성암에 속한다.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리석. 대리석. 그 다음에 33번. 답이 뭐냐? 4번. 슬럼프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2번 콘크리트 공기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3번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4번 콘크리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답은 4번 슬럼프 테스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 질기 콘시스턴시를 측정하여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를 판단하고자 실시하는 시험이다. 결과적으로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가장 알맞은 것은 반죽 질기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까 워커빌리티,
콘크리트를 혼합한 다음 운반해서 다져 넣을 때까지 시공성이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성질, 즉 콘크리트 시공성을 말하는데 시공성이 좋고 나쁨은 작업 후 용이한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로 나타난다. 워커빌리티가 좋은 콘크리트는 작업성이 좋고 분리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 먼저 밥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33번 슬럼프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콘크리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슬럼프 테스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 질기 콘시스턴시를 측정하여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를 판단하고자 실시하는 시험이다. 결과적으로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가장 알맞은 것은 반죽 질기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6번 이제 시간이 없네. 시간이 다 됐네. 36번 철골 구조에서 주각부 구성재가 아닌 것은 1번 베이스 플레이트, 2번 리브 플레이트, 3번 거시 플레이트, 4번 윙 플레이트. 36번의 답은 3번 거시 플레이트인데 해설에는 주각부를 구성하는 부재는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등이 있다. 거시 플레이트는 철골 구조 절점에 모이는 부재들을 접합시키는 데 쓰이는 철판으로 철골 트러스 구조 절점 구성에 많이 사용한다. 이제는 뭐 다른 걸 더 찾아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37번 다음 중 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1번 고정하중, 2번 활하중, 3번 풍하중, 4번 적설하중. 37번의 답은 3번 풍하중.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풍하중, 지진력, 토압 등이 있다. 그리고 39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팬을 길게 할 수 있어서 넓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2번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진동이 없다. 3번 공기를 단축하고 시공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다. 4번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므로 강도가 내구성이 크다. 39번의 답은 2번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진동이 없다. 이게 틀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PC 강제를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콘크리트이다. 콘크리트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여두면 콘크리트의 인장 내력이 증가하여 휨 저항이 증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 변형이 크고 진동하기 쉽다. 그런데 이게 왜 틀렸냐? 2번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이제 끝에 저기랑 똑같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 변형이 크고 진동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는 진동이 없다. 라고 하니까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맞다. 그런데 진동이 없다는 아니다. 진동하기 쉽다. 변형이 크고 진동하기 쉽다. 이렇다. 그리고 40번 다음 중 혼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플라이 애쉬, 2번 AE재, 3번 기포재, 4번 방청재. 40번의 답은 1번 혼화재. 플라이 애쉬. 혼화재는 혼화재에 비해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 5% 이상.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배합 계산에 포함된 것이다. 포졸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등이 속한다. 마지막 55, 56, 59번만 더 읽어보고 하자. 건축물의 투시도법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면 PP는 물체와 시점 사이의 기면과 수축한 직립평면이다. 55번. 2번 수평선 HP는 눈의 높이와 높이의 수평한 면이다. 3번 수평선 HL은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이다.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8시 7분이네. 문제의 답이 왜 틀린지를 보자. 수평선 HL은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이다.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은 HL이 아니고 기선 GL이다. HL이 아니고 GL이다.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은 HL이 아니고 기선 GL이다. 4번 시점 EP는 보는 사람의 눈 위치이다. 그리고 55번 HL이 아니고 GL이다. 5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호에 하중이 실리면 휘 모멘트와 전단력이 생긴다. 2번 단순부 중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호 하단부가 인장층이 된다. 3번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답은 3번이라는데 왜 틀리냐?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는데 해설을 보면 주근은 주로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아니라 그 인장력을 받기 위해 배치한다. 그리고 4번 보 양단부의 단면을 경사지게 하여 중앙부보다 크게 하는데 이 부분을 헌칠을 한다. 자, 무슨 소린지 알겠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다.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56번 받고 마지막 59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신축 이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부동치마, 2번 결로 방지, 3번 콘크리트 수축, 4번 온도 변화. 59번의 답은 2번 결로 방지이다. 신축 이음은 온도 변화, 부동치마, 콘크리트 수축 등에 의한 신축이 큰 이음 부분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길이가 긴 건축물, 복잡한 평면 등에 미리 계획된 줄눈이다. 답은 결로 방지. 2번 결로 방지. 끝. 더는 보지 않는다. 시험장으로 출발.